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어제 보면 과목, 수강, 클럽, 교수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 인롤 테이블이라는 거는 수강 테이블이죠. 뭐와 뭐의 매핑 테이블이죠, 그럼? 과목과 학생의,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느냐라는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 그래서 이 테이블에는 서브젝트와 과목과 학생이 포린키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포린키를 걸었더니 뭐가 생겼죠? 인덱스가 생기면서 포린키가 생겼어요. 그래서 MySQL 속에서 포린키도 인덱스로 생성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롤 테이블을 보면, 자, 컬럼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개가 돼 있고, 인덱스는 보면 포린키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유니크 인덱스를 걸었더니 하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건 못 느끼셨나요? 혹시 걸어보신 분은? 처음에는 포린키 스튜던트가 있었고요. 포린키 서브젝트가 있었죠. 근데 제가 서브젝트 스튜던트 두 개를 유니크 인덱스로 잡았어요. 중복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포린키 서브젝트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질까요? 인덱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속에서 조인할 때 양쪽 다 인덱스면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 유니크 인덱스 잡으면 얘가 유니크 서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젝트 인덱스가 하나 생겨버렸죠. 그래서 스튜던트나 서브젝트 둘 중에 하나의 포린키의 인덱스가 하나 없어져요. 중복이잖아.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서브젝트가 인덱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왜 스튜던트는 안 없어져요? 지금 제가 순서를 뭘로 잡았죠? 서브젝트 스튜던트죠. 이렇게 1번, 2번 잡았으면 우선순위가 1번이 높은 거죠. 네, 2번이 우선순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기준점을. 1번이 항상 기준점을 가져요. 그래서 서브젝트 키가 없어진 거예요. 스튜던트 키는 남아있고. 그래서 둘 다 읽을 때는 서브젝트와 스튜던트 둘 다 내가 회열 조건이나 오더바이에 걸었을 때는 이 키를 쓸 거고, 스튜던트만 걸었을 때는 어때요? 이 키가 쓰여지겠죠. 속에서. 이 키가 이제 조인되거나, 스튜던트만 조인되거나, 스튜던트만 오더바이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줍니다. 너무 친절하죠. 좋죠. 원래 손으로 다 하나씩 없애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포린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포린키는 이건 제약이죠. 인덱스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포린키는 컨스트레인트예요.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삭제되면 나도 어떻게 해라. 스튜던트가 삭제되면 나도 어떻게 해라. 라는 그 정보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디어들 다들 좋았고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계획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어요. 자, 성적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을 읽을 건데, 학생을 한 성적에 대해서 3명씩 배치하고 싶은 거예요. 한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국어 과목에 불특정 3명을 넣고, 수학 과목에 불특정 3명을 넣고 하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역사 봅시다. 42, 403, 187이죠. 수학 42, 403, 187 어때요? 학생이 똑같은 학생이 자꾸 반복되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러는 거 보니 얘는 먼저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돌기 때문에, 처리가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에서 갖고 온 다음에 이 데이터를 루프 도는 거죠. 항상 프롬에 있는 데이터를 루프 돌면서 셀렉트가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자, 과목을 한 과목씩 하는데 엔롤에 들어가 있는, 엔롤 테이블에 없는 과목만 한 과목씩 가져와 가지고 학생 몇 명과 100명씩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번 딱 했더니 100개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성적 하나에 100명이니까 1 곱하기 100, 100명. 자, 그 다음에 또 넣으면 또 100명 들어갔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렇지 작아서. 어쨌든 100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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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과목이 다 끝날 때까지. 자, 다 끝났네요. 0으로 나오죠, 이제. 엔롤을 읽어보면, 잘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고, 제가 학생별 어제 여기다가 줬나요? 예, 이 부분 갖고 와 볼게요. 자, 과목별 학생 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더니, 자, 전 과목이 100명씩 들어갔어요. 근데 뭔가 현실적이지 못하죠. 네, 잘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동일 과목 학생 중복은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유니크 키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건 발생시킬 수가 없고, 학생 수를 한번 볼까요? 몇 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이 됐는지. 그러면 카운트 디스팅크트 스튜던트 해야 되죠.
자, 그럼 이 인롤 수강 신청 테이블에 학생이 유니크하게 디스팅크트라는 건 중복 방지하고 어쨌든 651명이에요. 그럼 349명은 어때요? 수강 신청 못 당한 거죠. 그것도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인롤을 비우고요. 다시 두 번째 안으로 갔습니다. 자, 인롤 테이블에 과목 하나씩을 갖고 와가지고, 과목 무조건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모든 학생 셀렉트 프롬이니까 회열 조건 없죠. 그래서 학생 한 명 모두 한 명에게 과목 하나씩을 랜덤으로 오토바이에서 하나만 갖고 왔으니까 랜덤하게 한 과목씩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1000개가 저장이 되는데 과목별 학생 수는 어때요? 랜덤이다 보니까 중복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 볼게요. 요번에는 1000명이 아니고 500명한테만 줄 거예요. 그래서 운 좋아서 2개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과목별 학생 수인데 학생별 과목 수를 보면 되겠죠. 스튜던트로 그룹바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한 학생이 2과목 갖는 것도 있고 1과목 갖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3과목까지 갖기를 원하니까 저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똑같은 쿼리를 한 번 더 실행시킬 겁니다. 여기 써놓긴 했지만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별 읽어봤더니 대부분 2개 하나 3도 보이네요. 운 좋게 3번 다 선발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디스티컨트 하면 당연히 1000명이 나올 거고요. 모든 학생이 하나의 과목은 가졌고 최대 3과목까지 수강 신청 받은 거죠. 4과목이 필요하면 한 번 더 때리면 되겠죠. 이걸.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구성을 해 보십시오. 꼭 이 방법 아니더라도. 오늘은 조인 해 보겠습니다. 조인. 자,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넣어 드릴 테니까 자, 1번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과목별 담당 교수명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호목으로 여기 파일 만들어 놨고요. 이제 닫을게요. 요거는 엔롤 테이블도 닫고 릴레이션 어제 했던 건데 이것도 닫고요. 셀렉트 할 건데 자, 과목 테이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목은 과목 이름과 담당 교수 아이디가 있어요. 교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교수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됐죠? 불러볼까요? 셀렉트 위에서 셀렉트 뭔지 모르겠지만 조인 먼저 저는 써요. 항상 조인 프롬부터 항상 써요. 이 사고의 그 순서가 프롬이 먼저죠. 우리가 연산의 순서가. 그래서 서브젝트와 뭐가 조인이 돼야 되죠? 프로프. 예. 그래서 이 별명을 줄게요. 프로프는 P, 서브젝트는 S로 얘를 뭐 해야 되죠? 조인 해야 되는데 무슨 조인? 이그젝트 매칭이니까 이너 조인. 자, 이너 조인 할 거예요. 자, 항상 on 적어줘야 되죠. on 뭐에 대해서? 서브젝트의 프로프와 프로프의 I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읽고 싶은 건 뭐죠? 서브젝트 다랑 프로프의 네임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네임 두 개잖아. 자, 이거를 as 해서 별명을 줄 거예요. 프로프 네임이라고 별명을 주면 자,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마희시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 어쨌든 담당 교수명까지 다 나왔어요. 자, 1번은 해결됐고요. 자, 2번이 좀 까다로운데 2번을 한번 해볼게요. 국어 과목을 듣는 서울 거주 학생 목록. 자, 이건 3번으로 합시다. 우리 3번으로 하고 학생 수 한번 구해볼까요? 과목별 학생 수. 수강 신청하는 학생 수. 좀 쉬운 거부터 접근해 봅시다. 자, 과목별이니까 과목별은 어디 있어요? 셀렉트. 자, 셀렉트 뭔지 모르겠지만 from. 자, 과목별이니까 인롤 테이블. 자, 인롤 테이블에 카운트를 읽으면 되는데 과목별이라 그랬으니까 그룹 바이 해줘야 되죠. 자, 그룹 바이 뭘로? 서브젝트로. 네, 이렇게 하면 자, 서브젝트로 우리가 그룹핑을 했으니까 편말을 들고 있어요. 과목 편말을. 그래서 여기다 서브젝트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어봤더니, 2번 과목은 요렇고 3번 과목은 요런데, 이 과목 이름을 참 보여줬으면 좋겠죠. 이게 서브젝트 아이디만 나오니까. 과목 이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조인하면 되죠. 과목 이름은 어디 있어요? 서브젝트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얘 엔롤 테이블을 E라고 하고 우리가 이너 조인 서브젝트. 그래서 얘는 별명을 S로 할 거예요. 항상 조인하면 on이 들어가야 되죠. on 뭐랑 E에 서브젝트랑 서브젝트에 뭐랑 id랑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할 거고요. 자, 별명이 걸리는 순간 다 별명을 박아주는 게 이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혼란이 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별명 다 걸어줬고요. 뭘 읽어야 되죠? 서브젝트의 네임을 읽어야 돼요. 근데 네임은 그룹 바이 안 했어요. 그래도 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했더니 1번이 역사, 2번 수학 잘 나왔어요. 왜 그렇죠? 그룹으로, 서브젝트로, 그러니까 과목으로 그룹이 했기 때문에 그 과목의 이름은 다 같아요. 자, 국어로 묶인 학생들 있죠? 학생이란다. 국어로 묶인 학생이죠, 맞죠? 국어로 묶인 학생들의 그 과목 이름은 다 뭐예요? 국어죠, 당연히. 누가 뭐라 해도.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원래는 다른 DB에서는 이게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너 그룹 바이 안 했는데 여기다 썼어 라고 에러가 나요. MySQL만 이렇게 되는 게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맥스, 민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맥스, 민은 뭐죠? 그룹핑 한 거 중에 최고값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맥스 해도 같은 값이죠. 다 네임은 역사이면 다 역사고 수학이면 다 수학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더니 자, 맥스를 해도 똑같아요. 자, 요거를 as subject name이라고 별명을 이렇게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카운트는 뭐죠? as 학생 수죠. 자, 요 커리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룹 바이 뭘로 했어요? 지금 제가 과목으로 했습니다. 과목으로. 그룹 바이는 이해되시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이디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 역사의 홍길동, 역사의 뭐 김길동 이렇게 있고요. 국어의 김일수, 국어의 김이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과목으로 그룹핑하면 어떻게 그룹이 될까요? 이렇게 그룹이 되겠죠? 역사. 이 그룹의 서브젝트의 네임을 읽어오면 어때요? 다 역사예요. 아무리 읽어봐야. 맥스를 읽든 민을 읽든, 그죠? 이 캐릭터의 맥스는 뭐죠? 가나다 순으로 제일 큰 놈이고요. 민은 가나다 순으로 제일 작은 놈입니다. 자, 요거의 카운트를 읽었더니 각각의 그룹 바이 한 거의 카운트를 읽으면 뭐가 돼요? 학생 수가 되겠죠. 학생들이 쭉 나열되니까. 그래서 카운트가 뭐가 됐다고요? 학생 수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인을 해가지고 서브젝트를 조인했는데 서브젝트를 조인한 이유는 뭐죠? 이 역사라는 이름을 알고 싶어서 그냥 조인했을 뿐이에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서 네임은 그룹 함수들이에요. 맥스, 썸, 에브리지 뭐 이런 거 다 어떤 그룹의 평균이고 그룹의 합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룹 바이에 연관되는 함수들이에요. 정식 쿼리는 이 맥스 이렇게 그룹 함수를 써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MySQL은 안 써도 됐지만 써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이제 과목별 학생 목록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이 학생 역사 과목의 역사 과목의 학생 목록만 먼저 구해볼게요. 3번. 자, 3번까지 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과목의 학생 수 189명을 내가 쭉 뽑고 싶은데 어떻게 뽑아야 돼요? 학생 이름이 나와야겠죠? 학생 이름 나오고 해야 되니까 select 네, 뭔지 모르겠지만 from 자, 요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189명에 대한 데이터는 인롤 테이블에 있죠? 인롤 이너 조인 뭐랑 조인 하겠어요? 스튜던트 이제는 느낌이 오죠? s on 뭐에 e에 스튜던트랑 s에 id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이 걸리겠죠?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라 그랬어요. 역사. 자, where 이렇게 걸어야 돼요. 역사는 나 1번인지 알고 있어. 그러면 2점 서브젝트가 1 이렇게 걸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자, 역사니까 학생 수가 필요하니까 스튜던트의 네임이 필요한 거죠. 학생 목록. 그리고 뭐 스튜던트의 뭐 벌스까지 두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읽었더니 자, 학생 189명의 학생 목록이 쭉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요 1번 자리가 조금 안타까워요. 요 부분에 역사라고 쓰고 싶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요걸 풀 수 있어야 4번을 풀겠죠. 요 4번 문제를. 요 자리를 저는 이렇게 역사라고 쓰고 싶어. 1번이라고 쓰지 않고. 왜냐면은 그 과목 아이디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라고 쓰고 싶어요. 그럼 이 역사는 어디 있죠? 이 데이터는? 그렇죠. 서브젝트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요 두 개가 조인된 결과가 지금 이 한 줄이에요. 요만큼이 뭐죠? 인롤과 스튜던트가 조인돼서 합쳐진 테이블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생겨버린 거고, 그 테이블과 뭐가 또 조인이 돼야 돼요? 서브젝트가 조인이 돼야 되죠? 맞나요? 그래야지 우리가 요거 서브젝트 이름을 걸 수가 있잖아. 과목 이름을. 그래서 여기다가 이너 조인 하나 더 걸 거예요. 이너 조인 뭘 걸어야 되죠? 서브젝트는 SBJ라고 합시다. on 항상 조인 다음에 on이 와야 돼요. 뭐랑? 인롤의 서브젝트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인롤에밖에 없잖아. 인롤의 서브젝트랑 서브젝트의 id랑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가 이제 SBJ라는 게 생겼으니까 SBJ라는 걸 쓸 수가 있겠다. SBJ.name이 역사일.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했더니 똑같이 잘 나왔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개선됐죠? 숫자를 안 쓰고 내가 이렇게 네임으로 걸 수가 있게 돼버린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조인이 어떻게 된 거죠? 3개 테이블이 조인된 거예요. 3개 테이블. 자, 처음에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고요. 스튜던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과목 테이블이 있다고 치고요. 자, 학생별 수강 신청한 내역은 엔롤 테이블에 있어요. 자, 엔롤이라고 쓸게요. 수강 신청 테이블. 스튜던트. 과목 서브젝트.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역사 과목, 역사 1번인 과목에 학생 목록을 알고 싶어요. 그럼 그 목록은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랑 학생이랑 조인을 했어요. 학생 목록이 필요하니까, 이름이 필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1번이라고 안 하고 역사라고 이렇게 쓰고 싶어. 과목명을. 그러면은 과목명은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랑 조인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인 순서가 뭐부터였죠? 얘 먼저였죠? 얘 두 개가 조인 되면 어떻게 돼요? 학생 테이블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엔롤 테이블에 쭉 있겠죠? 자, 여기 스튜던트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스튜던트 값이랑 여기 아이디 값이랑 조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합쳐졌다고 이렇게 표시해요. 합쳐져서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어떤 테이블? 역사를 듣는 학생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조인한 거예요? 한 번 더 조인한 거죠. 조인을 한 번 더 하는데 뭘? 서브젝트. 얘는 서브젝트. 서브젝트의 아이디랑 뭐에? 요 인롤에. 지금 여기는 인롤이랑 스튜던트가 합쳐졌으니까 인롤에 서브젝트도 있겠죠. 컬럼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서브젝트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이 컬럼이랑 얘랑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랑 이 테이블 하나랑 조인되는 느낌이죠. 테이블 두 개가 한 개로 합쳐졌고요. 조인하면 되면서 한 개로 합쳐진 이 테이블이랑 지금 서브젝트 테이블이랑 조인이 된 겁니다. 자, 요 결과가 뭐 몇 개든 어떻게 됐든 사이즈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우리 지금 다 조인을 거는 이유는 조인은 뭘로 걷는 거죠? 자, 가능하면 인덱스로 걸어야 돼요. 인덱스로 걸지 않으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키, 그러니까 포린 키로 돼 있는 것들을 조인을 겁니다. 그리고 조인을 걸 것들은 다 대부분 레퍼런스가 걸려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인덱스는 다 어디 있다고요? 어제 인덱스 페이지라고 하는 공간에 있다고 그랬죠. 인덱스 페이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메모리에 다 올려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인덱스는 무조건 메모리에 올린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인덱스 페이지 다 메모리에 올렸어요. 실제로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도 못 올릴 정도로. 예, 디스크에 쓰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죠? 저희가 수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프리를 때려보면 수압 이미지 저번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 페이지에 어떤 키 값이 다 갖고 있죠. 요 아이디 값. 그 다음 요것도 인덱스 페이지에 어디가 키에 아이디가 다 있겠죠. 요 테이블의 인덱스 페이지. 그래서 요 두 개가 매핑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인. 근데 대신 결과는 어때요? 결과를 한 번에 다 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구현되어 있는 뭐만큼? 뭐 단위로? 버퍼 단위로. 버퍼 사이즈만큼 결과를 줘요. 제가 화면상에 지금은 이렇게 쭉 한 번에 다 뿌렸지만 얘가 한 번에 왔을까요? 아니겠죠. 한 개의 버퍼 사이즈만큼 채우고 해서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버퍼 사이즈는 얼마라 그랬죠 어제 제가? 그렇죠. 16K였죠. 16K. 16KB 단위로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오고 나머지는 비우고 받아오고 비우고 하는 거죠. 이 버퍼를 메모리로 쓰는 거고요. 데이터는 실제로 디스크에도 있고 인덱스는 인덱스 페이지에도 있고 디스크에 써지는 것도 16K 단위로 16KB 단위로 써져요. 특정 과목 뭐 국어가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이 과목을 듣는 서울고주 학생이면 너무 쉽죠. 아까 했던 거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이 부분만 그죠? 이 부분만 바꾸면 되네. 이 부분을 바꿔서 복사해서 바꿔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국어야. 국어를 들으라고 했으니까 네, 했더니 이제 국어에 학생 목록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 중에 뭐만 걸러야 돼요? 서울 고주니까 뭘 하면 돼? 스튜던트 여기 다 걸어놨네. 할 것도 없네요. s.addr 뭐 서울시 뭐로 하신 분은 라이크로 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서울로 하신 분은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죠. 42명이네요. 아 5번 생각났다. 역사 특정 과목으로 하십시오. 역사가 없는 분은 역사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지역별 학생 수? 역사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지역별 수강 중인 지역별 학생 수. 지역별 학생 수. 이해되죠? 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역사 과목을 듣는 이나 수강 중인 중복인데? 역사 과목을 듣는 역사 과목을 수강 중. 수강 중인 역사 과목을 수강 중인 지역별 학생 수. 어쨌든 뭐 어떻게 하든 이해는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역사 과목이니까 역사.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요게 답이거든요. 그룹 바이 뭘로 하면 되죠? 어드레스로 하면 되는 거죠. 지역별로 그룹 바이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어드레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지역별, 과목별 이렇게 두 개로 별을 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이걸 복사해다가 지역별, 과목별, 과목을 먼저 써볼까요? 그럼 subject sbj.name sbj.id인데 여기서 이것도 max 들어가야 되겠네. 자, 먼저 이 그룹 파일을 먼저 써볼게요. 그룹 파일 어드레스랑 또 뭐 해야 돼요? sbj.id겠죠? 서브젝트의 이름으로 국어 뭐 이렇게 그룹 바이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서브젝트의 아이디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룹 바이 할 때. 과목별 이렇게 했을 때. 과목별로 그룹 묶을 때. 아이디가 훨씬 인덱스에서 타니까 빠르겠죠. 네임은 디스크에 있으니까 안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아이디라고 적어주면 제일 좋은데 sbj.id라고 아이디는 좀 숫자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max에 s.name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자, 역사 강원 대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역사만 걸었어요 제가? 역사만 걸었네. 역사 이걸 걸면 안 되죠. 모든 과목에 대해서니까 이렇게 하면 역사에 이렇게, 수학에 이렇게, 물리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혹시 주소지를 서울시 무슨 구 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앞에 두 글자만 가지고 그룹 바이 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서브스트링 1,2 한 다음에 요거를 A라고 별명을 줬어요. as. 그러면 이 A로 그룹 바이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잘라 놓은 걸로. 그럼 앞에 서울, 부산, 대전 요걸로만 그룹 바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룹 바이가 이런 것도 먹어요. 1 이런 것도 될 거예요. 네. 1이면 뭐죠? 첫 번째 칼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어로 주는 걸 선호하죠. 많이.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저 아우터 조인,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뷰 만드는 거 잠깐, 근데 뷰는 다음 주인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래놓고 이제 수업 다 했다고 했잖아 막 그러겠지. 자, 이거 지금 보면은 반복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죠? 역사, 국어 이것만 달라지고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프롬부터 이까지가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꾸면 되죠? 뷰로 바꾸면 되겠다. 지금 뭐 벌스 이런 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create view 해가지고 뷰 이름 쓰고 as 해가지고 쭉 쓰면 되는데, 그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뷰라고 있어요. 그죠? 뷰 오른쪽 눌러가지고 create view 할 거예요. 자, create view. 자, create view, view name as 이렇게 하고 그냥 select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뷰 이름 뭐라고 하냐면, 자, 뭐 뒤에다가 뷰 붙여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약속합시다. v 언더바 소문자면 다 뷰라고 약속합시다. 자, 뭐랑이죠, 지금?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enroll, student, subject 요 세 개를 조인한 거를 뷰로 만들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거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enroll, student, subject 요 세 개니까 enroll, student, subject 이렇게 해서 우리가 뷰 이름을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as 한 다음에 select 뭐 하면 되죠? 일단 뷰를 만들기 전에는 항상 select를 해보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해서 select star. 왜 select 해봐야 되냐면 뭘 내가 표현할지를 모르니까. enroll student subject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여기서 select를 뭐만 할 거야? 모든 컬럼을 다 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e.id는 뭐라고 할까요? as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enroll id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id는 student stud. 그 다음에 subject id는 sbj.id는 sbj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student name은 s.name은 student name.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as 다 생략했죠. as 원래 써야 되는데 생략 가능합니다. as는 원래 생략 가능해요. 어떤 DB든 간에. 지금 필요한 게 또 뭐 있죠? 벌스도 필요하네요. 그럼 스튜던트의 벌스도 한번 가져봅시다. s.벌스. 얘는 따로 별명 따로 줄 필요 없죠. 중복되는 값이 없잖아. 지금 name은 중복되니까 이렇게 준 거고요. 스튜던트 name이라고. 그 다음에 subject name도 필요하네요. 그럼 sbj.name은 뭘로 주면 되죠? as subject name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셀렉트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enroll id는 이렇고요. study id, subject id, sbj id라고 할까? 일관성 있게.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과목 id고 이건 학생 id고요. 그 학생명이고 학생의 생일이고 뭐죠? 이건 과목 이름. 자, 요거를 뭘로 만드는, 하나의 테이블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이거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자, 중복되는 컬럼이 없어야 돼요. 중복되는 컬럼명이.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어줘요? 자, use는 이 db를 쓰겠다는 거고 별 의미 없고요. create와 replace는 뭐예요? 이 뷰가 존재하면 수정하세요. 엎어 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create와 replace. 그 다음에 이 이름으로, 그 다음에 as 항상 붙여주고요. 뷰 만들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쿼리 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속에서는 좀 다르게 바뀌게 될 텐데, 자, 어떻게 됐어요? 좀 더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create 알고리즘은 이렇게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마다 다르겠죠.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쿼리 문으로 아까 create view 그 문으로 바꾸면 되고요. 자, 이 이름이 이제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 이름으로. 그럼 이걸로 한번 셀렉트 해보면 똑같겠죠, 이거를. 자, select asta from 이렇게 해버리면 얘 select 아까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 from 자리를 뭘로 바꾸면 돼요? from 자리를 view로 바꾸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subject name은 뭐였어?
subject name 이거였고,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은 student name이었고, 벌스는 벌스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읽으면 똑같죠. 됐네. 아까보다 훨씬 심플해졌죠. 막 조인 3개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뷰로 바뀌는 거죠. 그럼 다 이거 뷰로 바뀔 수 있겠다. 뷰는 그럼 뭐예요? 함수와 같은 테이블이 생긴 거죠. 네, 그거밖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뷰의 전부입니다. 다 결과는 똑같아요. 이제 이거 뭐만 바꿔주면 돼. 컬럼명을 대신 바꿔줘야 되겠죠. 어드레스 안 넣네요. 이렇게 어드레스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드레스가 없잖아, 지금 우리가. 어드레스를 그룹 바이 하고 싶은데 어드레스가 없어. 얘는 서브젝트 네임으로 잘 되는데. 서브젝트 네임. 여기 뷰 가가지고 추가하면 돼요. 뭐에? 이렇게 해놓고, 자, s.addr as addr 무조건 주는데 이렇게만 써도 돼. 이렇게만 써서 한번 해볼게요. 어플라이. 원래는 이렇게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네가 해.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클로즈 했더니 지가 만들어주죠. addr도 이쁘게.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셀렉트 했더니 잘 됐습니다. 됐나요? 자, 뷰 만들고 수정하고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지우고 싶으면 드롭하면 되고, 아까 어디서? 여기서, 자, 리프레시 안 됐네요. 리프레시 all 했더니 뷰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드롭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셀렉트를 할 수 있으면 다 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뷰는 이 정도 하고요. 아우터 조인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클럽 테이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클럽 테이블 존재는 하죠. 지금 어제 만들었으니까. 했더니 제가 미술부는 지금 리더가 부재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이름, 요 리더의 이름까지 같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select as from 클럽 C 별명 주고 inner join student 해야 돼요. student S on 뭐에 대해서 C. 리더에 대해서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S.id 요렇잖아요. 그래 놓고는 여기는 클럽의 모든 걸 보여주고 학생은 뭐만? 네임만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잘 나왔는데 문제는 4번 아까 무슨 부였더라? 미술부였나요? 미술부의 값이 안 나왔죠. 모든 클럽을 다 보고 싶은데 클럽이 빠져버려. 이렇게 이너 조인 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우터 조인을 쓰라고. 근데 무슨 아우터 조인이냐? 내가 다 보고 싶은 쪽을 걸라 그랬죠. 이걸 다 보고 싶어요. 이걸 다 보고 싶어요. 왼쪽이죠. 그럼 무슨 아우터 조인? 네,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걸면 왼쪽은 다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있는 놈만 나와요. 자, 아우터 조인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조인 끝내고요. 자, 클러스터 인덱스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클러스터 인덱스라는 거는 클러스터드 인덱스. 이거 여기 잠깐 해드릴게요. 자, MySQL 말고 다른 DB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인덱스를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일단 만들면은 뭘 꼭 넣죠? 어떤 인덱스를? ID라고 부르지 말고 이 ID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4 숫자대로 만약 오토인크리먼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디스크 옛날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게 됐죠. LP판을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반도체처럼 생겼겠지만, 자, 이제 1번, 2번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1번 들어갈 거고요. 써질 거고, 디스크에 써야지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랍장으로 본다면 SSD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 써지겠죠. 그리고 한 개의 레코드가 16KB 갖는 거 저번에 설명드렸고요. 자, 이 순서는 무슨 순서죠? 지금 디스크에 써지는 순서예요. 실제로 영구 저장 장치에 그 영구 저장 장치에 써지는 이 순서를 정하는 이 순서를 잡아주는 인덱스가 무슨 인덱스라고요?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우리가 인덱스를 아까 아이디도 있지만 컬럼이 네임도 있고 어드레스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아까 어드레스로 만약에 인덱스를 하나 잡았다면 얘도 인덱스니까 뭔가 잡히겠죠. 그럼 얘는 이 어드레스 순서는 디스크 순서는 아니겠죠. 뭔가 인덱스 페이지에 정의되어 있는 순서겠죠. 인덱스 페이지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죠? 16 플러스 이 어드레스의 사이즈만큼 바이트 수만큼의 요 순서
요 순서는 뭐죠? 어드레스 순서대로 쌓여 있겠죠. 요 페이지는 써져 있어요. 자, 이거는 non cluster index겠죠. 그러니까. 얘 클러스터 인덱스는 누가 갖고 왔어요? 프라이머리 키가 갖고 왔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순서대로 무조건 써지고요. 디스크는 이 인덱스들은 클러스터 인덱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n cluster index라고 해서 인덱스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순서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논리적인 인덱스라고 하기도 하고 non cluster index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물리적인 인덱스라고도 하고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고. 다른 DB는 프라이머리 키 말고 내가 어드레스를 순서대로 하고 싶어요. 얘를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MS SQL 하신 분은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우리 얼터링 테이블에 클러스터라는 게 우리 난널처럼 클러스터 인덱스가 있어요.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딱 되어 있으면 거기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는 디스크에 저장되는,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그 순서의 기준이 되는 인덱스를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한다. 그래서 인덱스가 3개가, 5개가 있다 하더라도 클러스터 인덱스는 몇 개만 가능하겠죠? 하나만 가능하겠죠? 네. 이거 순서 동시에 쓸 수는 없잖아.